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데이터 저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위가 있을 거고요. 천천히 읽어보면서, 같이 읽어보면서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를 위한 모델링 데이터 변환입니다.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G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기존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슬라이싱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도 G코드 생성에 있고요. 이렇게 잘 안 되죠? G코드 중요하다라고 밑줄 쳐 놓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3D 프린터 슬라이싱 프로그램은 모델링 된 파일을 가져올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없진 않고 파일 변환을 통해서 할 수 있죠. STL이나 OBJ 파일,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는 있고,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내보내가지고, 그냥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모델링 파일을 가져올 수 없음. 어디로? 3D 모델링 프로그램, 3D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그러니까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저장한 거를 어디서? 인벤터에서 불러올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3D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에서 부품 파일을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인식할 수 있는 파일 형식으로 변경하여 저장해야 된다. 어떤 파일로? 이런 파일들로 저장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STL 파일 저장 시 파일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형식은 STL 파일로 변환할 뿐만 아니라 3D 프린터 출력 시 확인하기 쉬운 이름으로 변환하여 저장해야 된다. 그냥 모델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슬라이싱 파일 열 때 혼동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파일명은 영문이나 숫자를 권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3D 프린터에서 3D 프린터가 아니죠.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한글을 인식 못하는 프로그램이 전에는 있었어요. 요즘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에는 있어가지고 파일명을 되도록 영문이나 숫자를 사용하시면 무조건 다 열려요. 무조건 다 열리는데, 한글 파일을 사용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없애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권장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거의 안 나오죠. 3D 프린터나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한글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현재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특별한 경우, 우리가 사용하는 큐라나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다 가능하고, 특별한 경우 저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파일 형식 변화입니다. 3D 프린터를 위한 모델 데이터에서 G코드 파일로 변환하여 3D 프린터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출력이 가능하다라는 거 조금 우리 단축되어 있어서 말이 그렇네요. 3D 프린터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불러올 수 있는 파일 형식은 STL 파일과 OBJ 파일, 여기는 안 써있는데 XYZ 파일도 가능하고요. 주로는 STL 파일 형식을 선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STL 파일 옵션 변경입니다. 이것도 옵션을 변경해가지고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 세밀하게도 정밀도를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단위는 우리 KS 규격에도 나와져 있듯이 도면에서는 단위를 밀리로 사용한다. 그리고 변환 단위도 당연히 밀리로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해상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정밀한 부분은 해상도로 설정되어 있어가지고 거칠음, 보통 부드러움으로 표시할 수가 있고요. 대신 여기에서의 이 파일은 요걸 변경한다라고 해서 출력 속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출력 속도는 0.4 노즐의 크기나 Z축 방향의 레이어
레이어 두께가 영향을 미치는 거지, 요 해상도를 변경한다고 해서 출력 속도가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게 여기 나와져 있는 말입니다. STL 파일 옵션 변경 방식입니다. 거칠은 옵션이 있고, 아까쯤에 부드러움이 있고요. 일반이 있었죠. 그래서 일반인가요? 보통이요. 거칠은, 보통, 부드러움. 거칠은 옵션을 사용했을 때, STL로 변화했을 때, 곡면 부드러움이 많이 없어진, 그러니까 곡면의 부드러운 부위가 없어졌다라는 거고요. 곡면에서 다각형처럼, 그러니까 말 드렸다시피 원은 무한의 다각형인데 이렇게 다각형으로만 그냥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더 작을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죠. 양호 부드러움은 출력되는 형상의 곡면이 매끄럽게 유지돼서 출력된다. 여러분들이 STL 파일로 파일을 변화해서 슬라이싱 갔는데 나는 원형으로 그렸는데 막 이렇게 다각형으로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면 이 옵션을 변경해서 저장을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지지대, 서포트죠. 서포트에 대한 개념입니다. 3D 프린터 바닥부터 출력물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방식이죠. 지지대를요. 아까쯤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쯤인가요? 아니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을 경우, 여기에다가 강제로 서포트를 넣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바닥부터 요 바닥면부터 올라서 차곡차곡 쌓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출력물이 바닥물에 닿는 면적이 다른 부분에 비해 넓을수록 안정감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따라서 아래쪽이 좁고 위에 쪽이 넓은 출력물이라면 서포트 설정을 통해서 지지대 설정이 필요하다. 아래가 좁고 위쪽이 넓다라는 건 얘가 반대로죠? 반대로 이렇게 돼 있을 경우 여기다 서포트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뭐 강제적으로 넣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직선일 경우에 반드시 여기 서포트 넣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무너져요. 지지대가 필요한 경우, 어떤 경우, 앞에서 조금은 말씀드렸는데, 3D 프린트 제작 방식에 따라 제작 오차, 오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지대를 이용하면, 서포트를 이용하면 형상 제작 오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제품을 제작할 때 아랫면이 크면 형상의 뒤틀림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지지대가 필요한 거 FDM 방식에서 제작할 때는 제품의 아랫면이 크거나 뒤틀림이 존재할 때 지지대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지지대를 이용하여 제품의 뒤틀림, 그러니까 물건이 어떻게 그릴까요?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뒤틀림이라는 게 이 방향으로 뒤틀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STL 방식, STL이 아니고 SLA 방식으로 우리 광경화성 수지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SLA죠. 그래서 지지대 유무에 따라 형상 오차 똑같아요. 처짐 등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지지대가 있으면 제품 품질이 올라간다. 제품 전체적인 품질은 올라가는데 잘 제거하기가 힘들어서 표면 품질은 낮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표면 품질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지대의 종류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베이스 그리고 라프트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오고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라프트하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냥 외곽에 이렇게 물건이 있다면 외곽면에 대한 경계만 그리는 것들이 있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뒤에 나올 거니까 한번 같이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처짐, 이쪽에 처짐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요. 여기는 내부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 요 부분은 서포트가 안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가냐면
요 각도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 요 레이어 크기에 의해서 레이어 크기에 의해서 0. 여기 두께를 뭐 0.3으로 줬다라고 하면 0.3 이하 0.15 이하일 경우에는 무너지지 않고 여기가 굳죠? 여기가 굳어가지고 차곡차곡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각도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다. 각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과도한 각도인가 봐요. 과도한 각도고 여기를 안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쪽의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출력하다가 움직이겠죠?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베이스 면이 고르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베이스로 하고요. 라프트는 전체적으로 나중에 얘가 뗄 때 라프트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라프트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베이직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띄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대신 요거는 필라멘트 소모가 얘보다 크겠죠. 그래서 지지대 형상과 기능에 대해서 또 앞에서 설명을 대충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면요. 외팔보라는 게 이런 평면에서 이렇게 나와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자중으로 인해서 이렇게 처지죠. 과도하게 그리면 이렇게 처질 수가 있죠. 그래서 새로 생성한 층이 받쳐주지 않아 아래로 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셀링은 양단이 지지되는 경우 받침의 기둥면이 크면 가운데 부분에 처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셀링을 넣는다라는 거고요. 이스랜드는 이전 단면과 연결되지 않은 새로운 단면이 등장할 경우 아까쯤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 여기에다 지지대를 넣어줘야 된다. 지지대가 받쳐주지 않으면 호응에 떠 있는 상태로 여기가 지지대가 없으면 여기가 그냥 무너지겠죠. 그 다음에 어스테이블 특별한 지지대가 필요한 면은 없으나 성형 도중에 자중에 의해서 붕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쯤에 이런 경우 여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가 무너질 수가 있죠. 여기는 안 무너지겠죠. 베이스 가장 기초 지지대로 성형하는 경우가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동, 충격에 의한 성형품이 이동이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지지대. 그리고 또 이렇게 뒤틀림으로 인해서 얘가 끝에 부분이 이렇게 휘어질 수 있거든요. 휘어질 수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력물이 이렇게 사각형인데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베이스를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베이스보다 더 안전한 게 라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형틀 플랫폼, 그러니까 라프트를 넣으시면 만약 라프트가 뜬다라고 해도 성형품은 여기 있고 라프트가 이렇게 뜨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라프트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형 플랫폼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구조물이고요. 성형 중에 플랫폼에 대한 접착력을 제공한다. 성형 후에 부품 손상 없이 분리하기 위한 지지대 일종이다. 얘는 부품 손상이 약간은 발생될 수 있죠. 바로 위에다 제작을 하기 때문에. 지지대 형상과 기능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상태인 광경화성 수지를 사용하는 것은 SLA겠죠. SLA의 프린터를 사용하는 것은 광조형 방식으로 녹인 재료를 주사하여 형상을 제작하는 경우 지지대 형상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지지대가 필요 없는 우리 출력 방식 앞에서 배웠죠. 그럴 때는 지지대가 굳이 필요 없으니까 안 하셔도 되겠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FDM 파일이나 SLA 이런 것들 공간이 없는 것들에 대한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지지대를 생성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형물이 완성되어 분리될 때까지 조형물의 고정, 그리고 파손, 지붕 형상, 돌출 부위의 처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도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출력할 때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출력할 때 눕혀서 할지, 이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에 서포트를 어떻게 하면 안 될 수 있을지, 이거를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이거를 이렇게 눕혀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반대면으로 돌려서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지대가 꼭 필요한 경우 보시면 성형의 결함으로 제작 중에 하중에 인해서 아래로 처지는 현상,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런 걸로 처지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지대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소재가 경화되면서 수축에 의해서 뒤틀림이 발생한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물건을 직사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뒤틀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닥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면에서 떨어질 경우에는 이건 출력이 잘못된 거죠. 이럴 경우에는 베이스는 이 출력물 상태 그대로 해가지고 아래에다 넣는 거고, 라프트 이런 것들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지지대를 과도하게 형성할 경우 조형물과 충돌로 인하여 제품 품질이 하락하고, 지지대를 넣는 이유는 우리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넣는데 오히려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후공정에 있어 작업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물건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지지대를 대버리면 나중에 이 부분 어떻게 까내실 거예요? 까내시기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모델링 할 때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챔퍼를 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밑면 바닥면을 여기로 두지 마시고 여기로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또한 소재가 경화되어 수축에 의한 뒤틀림, 앞에 부분하고 동일합니다. 여긴 뒤틀림인데요. 뒤틀림이 똑같은 거네요. 죄송합니다. 똑같은 파일이네요. 네. 그 다음에 출력 보조물 제거 후가공입니다. 아까 전에 지지대, 서포트 이런 것들 제거하는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적층 성형 방식으로 표면에 레이어가 남게 됩니다. 레이어가 남고 출력 후에 생긴 지지대를 제거할 때 후가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지대가 표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잘 떼낸다 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표면 품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사포 같은 걸로 여기 후가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뭐 사포로 안 하고 뭐 경화성 수지 같은 경우는 증기 화학적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아예 표면이 매끄럽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3D 프린터 제작물의 기본적인 후가공으로 지지대가 제거되며, 어차피 후가공을 제품의 전체적인 표면에 대한 품질을 주기 위해 뭐 퍼티하거나 이렇게 할 때 후가공이 먼저 제일 처음에 지지대가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으로 염색이나 코팅 등이 가능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냥 뭐 프린터 제거한 다음에 저기 사포로 밀고 염색이나 도색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포로 민 다음에 우리가 그 부분에 도색이나 코팅이 잘 될 수 있도록 뭐 서페이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후가공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방법, 서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할 때의 내용들은 뒤에 후가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번 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나올 거예요.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후가공을 하는 이유가 여기가 되겠네요. 출력물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후가공은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테스트할 때는 그냥 출력물에 대한 출력 테스트, 3D 프린터에 대한 모델 출력 테스트를 할 때는 굳이 후가공을 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 얘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후가공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로 소량 제품을 그냥 대량 생산 제품이 아닌 소량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점이 있는데, 후가공이 진짜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요걸 안 해본 사람들은 진짜 어려워해요. 그리고 후가공 하다가 또 부러질 수도 있어요.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후가공이 3D 프린터의 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라모델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런
후가공이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원리 출력을 하는데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시면 후가공으로 가공도 해야 되고 염색이나 코팅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라모델보다 더 어려운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후가공은 프라모델 해보신 분들이 잘한다 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도 뭐 후가공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뭐 3D 프린터 출력에 대해서 서포트 그리고 지지대,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지지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지대는 꼭 다 기억하셔야 돼요. 지지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서포트, 제가 계속 서포트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지지대라고 하죠. 지지대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주의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가지고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가지고 나중에 시험 보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